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그 서양에서 조사를 했는데 20세기에 인간의 의식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꾼 우리 호모사피엔스들의 이 의식을 완전히 변혁시킨 그 사건들을 이렇게 조사한 게 있는데, 어떤 일이 20세기 인간들에게 의식을 전환시킨 가장 영향을 미친 게 무엇이냐. 첫 번째가 찰스 다윈이 주장했던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이 인간의 의식을 크게 바꾼 것, 대표적인 것, 첫 번째예요. 찰스 다윈은 1802년도인가 태어나가지고 1882년도인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인데, 이게 19세기 분이죠. 19세기에 진화론을 써서, 진화론은 사실은 그 전에부터 있었던 용어이고, 또 처음 찰스 다윈이 주창한 것도 아니에요. 그 전부터 있어 왔던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정리를 잘 했고, 그 다음에 그 근거들을 해서 논문을 잘 작성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논증을 정확히 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진화론의 핵심은 뭐냐면, 뭐 다 학교 다닐 때 배워서 아시겠지만 자연 선택설이에요. 자연 선택에 의해서 적자 생존, 자연 선택에 의해서 가장 그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잘한 종이 살아남고, 그리고 그 우수한 종이 다음 세대에 계속 자기의 종을, 후손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얘기죠. 여기에 이제 적자 생존 앞에 붙는 게 생존 경쟁이잖아요. 생존 경쟁을 하면서 그 생존 경쟁 가운데 그 환경에 잘 적응하고 그 환경에 유리한 종이 적자로서 살아남고 후세 유전자 형질을 전수하고, 이렇게 해서 그 종이 이제 주류를 이루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자연 선택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유럽은 중세 때까지, 중세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 조선시대 때 정도 돼요. 15세기, 16세기 이때가 중세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유럽은 뭐가 주류를 이루었느냐?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관리하고 우리의 행과 불행을 주재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살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뭐 면제부라든지 뭐 마녀사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때 얘기예요. 얼마 안 된 얘기야. 그러니까 신이 완전히 주인공인 시대를 거쳐서 얼마 안 미쳐서, 야, 이 세상에 우리의 행과 불행,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는 것은 이거는 신이 관리 감독하는 게 아니고 자연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간들에게 드러내 보여줬고, 이 인간들이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의식의 대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지. 이제 신에서 자연 선택이라는 것으로 대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그렇잖아. 전부 신이 이 세상을 관리 감독하고 창조해가지고, 창조해서 관리 감독하고, 우리 행과 불행을 주재하고, 심지어 이 생과 다음 생까지도 결정권이 신에게 있다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고 자연 선택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했다는 거니까. 여러분, 진화론 그 서문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창조론,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에서는 신이 이 생물들을 다 창조해서 만들었다고 그러거든요. 한꺼번에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 첫날에는 뭘 만들고 둘째 날에는 뭘 만들고 해가지고 다 일주일 동안 만들고 6일째 되는 날 쉬어가지고, 그래서 주말에 우리가 지금 일요일 날 쉬는 거잖아요. 사실은 토요일이
토요일이 모든 창조의 과정을 마치고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원래 쉬어. 그래서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이 쉬는 날이에요. 일요일은 사실 쉬는 날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일요일 날 쉬는 걸로 되어 있는데, 뭐 그건 인간들이 역사에서 이렇게 흐름 가운데 바뀌어온 거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거는 신이 이 존재들을 창조할 때 한꺼번에 다 창조를 했다는 거지. 근데 진화론 서문에 보면 찰스 다윈이 뭐라고 얘기를 해놨느냐, 자기가 연구를 해본 결과 이 생물 종들은 한꺼번에 창조됐다라고 할 수가 없다. 그 근거를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연구해 본 결과, 이 생명의 가지라고, 생명의 나뭇가지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그 한 지점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것이 계속 진화해 왔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기는 얘기할 수밖에 없다. 내 말 이해돼요? 신이 한꺼번에 쫙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모든 생물종은 어떤 한 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계속 변화하고 오면서 이것이 진화해 오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생물이 분화하고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창조론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얘기하는 자연 선택설에 의한 진화론은 그게 뭐가 있냐면 적자 생존도 있지만 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변이. 여러분 영화 가운데 돌연변이 나오는 영화가 뭐 있었죠? 엑스맨? 환경에 빨리 적응하고 환경에 빨리 적응하면서 뭐가 일어나?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여러분들도 자식들 키워보면은 저것이 내 뱃속에서 나왔는가 싶을 정도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변이가 일어난다니까? 전혀 다른 변이들이. 그렇게 해서 새로운 종들이 일어나고 그 새로운 종이 또 분화하고 또 살아남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물들이 이렇게 진화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생물 진화론. 자연계에는 생물 진화론이 있다면 인간계에는 뭐가 있느냐? 사회 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 진화론은 뭐냐? 인간은 인간 사회를 이루면서 끊임없이 생존 경쟁을 하고 있다. 이 생존 경쟁을 하면서 그 조직 내에서 빨리 적응하고 그 조직 내에서 잘 적응하고 빨리 적응하고 잘 적응하고 그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 거기서 살아남는 적자 생존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리 사회 조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들어오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자리는 부족하고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올라가려면은 누군가를 제끼고 아니면 밟고 아니면은 피해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거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 사회 아니에요? 그러면서 끊임없는 생존 경쟁, 정말 특히나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경쟁에 내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것도 일자리가 또 줄어들면은 그 줄어든 일자리를 또 그 바늘구멍을 또 통과하기 위해서 또 엄청난 경쟁을 하고 거기서 살아남고 빈익빈 부익부를 거치면서 그 부자인 몇 프로, 정말 0.1% 뭐 많이 쳐봐야 1% 그 되는 사람들이 전체 자산에, 여기서 전체 자산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전체 자산의 80% 이상을 한 1%나 2%가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 20% 가지고 나머지 98%가 다 나눠 먹고 사는 이런 완전히 적자 생존인 그런 시대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극과 극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회 진화론이에요. 인간 구조도 그렇게 돼 있다. 근데 과연 방금 좀 전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맞아요. 그래, 인간 세계도 그렇게 끊임없는 경쟁 가운데 있고 서로가 서로를 물고 물리는 이런 과정 속에 있어요라고 동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것만 있는 건가?
이제 한번 보자는 거지. 자연계에는 자연 선택에 의해서 생존 경쟁과 적자 생존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렇게 경쟁만 있는 건가 이 말이지. 여러분 기생충 있죠? 기생충. 기생. 그 기생충이 그 숙주에게 이렇게 기생에 들어가가지고 뭐 우리 몸속에도 뭐 기생충이 있을 건데 그 기생충이 숙주의 몸에 기생해서 저만 좋으냐 저만 그 기생충 자기만 좋은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생충의 세계를 잘 연구해 보면 그 오늘 기생충 그러면 아주 나쁜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안 그래요? 굉장히 나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지. 그 기생충이 그 개체의 개체수를 조절을 해요. 그리고 기생충이 그 숙주의 면역 체계를 단련시켜. 그래가지고 그 숙주를 굉장히 튼튼한 생명체로 만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기생충이 나쁜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기생보다도 좀 더 바꿔서 공생이란 거 있죠? 우리 공생관계 이런 말 하잖아요. 악어에 보면은 악어가 이게 입을 벌리고 있으면 악어새가 가가지고 이 사이에 있는 거 다 파먹고 하잖아요. 그런 건 봤죠? 이 자연계에는 그런 공생관계에 있는 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 어느 한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에게 완전히 피해를 주는 완전히 해로운 정말 쟤는 완전히 박멸해버려야 돼. 이렇게 할 그런 생명체는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없더라는 거야. 여러분 파리는 다 없어져야 되지. 완전히 박멸해야 될 그런 생명체지. 파리는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파리가 되기 전에 뭐인 거예요? 파리는? 뭐가 파리가 돼? 구더기가 파리가 되죠? 구더기는 어떤 역할을 해요? 구더기는 생명체를 해체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청소부 역할을 해요. 생명체가 죽었는데 해체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구더기가 싹 파먹어가지고 싹 분해해야 그게 다시 자연으로 돌아와서 거름이 되고 다시 생명체로 또 거름이 돼서 다른 생명체에 또 자원이 돼가지고 또 생명체도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봐. 여기 큰 나무가 있는데 내가 그 큰 나무 밑에서 죽었어. 죽었더니 사람이 죽으면요 시체가 딱 죽잖아. 그러면 한두 시간 안에 파리나 벌이나 나비가 날라와요. 그래가지고 파리나 벌이나 나비가 날라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콧구멍으로 들어가고 귓구멍으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 그래서 뭘 해? 알을 까. 알을 까면 그게 뭐가 돼? 그게 구더기가 돼요. 구더기가 되면은 시체가 1주나 2주 요 정도 되면은 이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시체가 탁 터지고 안에서는 썩어요. 우리 창자 안에서도 미생물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또 썩는 과정을 겪겠죠? 발효될 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것처럼 있지만 별것 아니에요, 우리.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발효가 되라 탁 터져가지고 썩어요. 썩으면 아까 큰 나무 밑에 썩었으니까 여기 저 구더기들이 완전히 다 해체 작업을 해. 해체 작업을 하면 이것이 그대로 나무의 영양분이 될 거 아니에요. 나무 영양분이 되면 나무가 그걸 싹 빨아 먹어. 그래가지고 나무가 다시 영양분을 뽑고 더 자랄 거 아니에요. 한참 자라다가 이제 어떻게 돼? 여기 이 나무도 이제 갈 때가 됐어. 천년만년 사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갈 때가 됐어. 그러면 또 가. 그럼 가고 나면 요 나무는 어떻게 돼? 또 그대로 있어요? 안 그래요. 그 나무에 버섯이 생겨. 버섯 균사가 생겨. 그 버섯이 생기면 어떻게 돼? 버섯의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버섯은 또 그 나무를 또 해체해요. 이렇게 생로병사를 겪는다니까 생주이멸을 겪어요. 서로 먹고 먹히고 하면서 어째 서로를 지금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공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계가 그래요. 그러면 인간계는 아까 생물진화론, 사회진화론 이렇게 했는데 인간계는 그러면 인간계는
끊임없이 생존 경쟁하고 적자 생존해가지고 서로 막 밟고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런 구조인가?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서로가 도와가면서 어려운 것들을 서로 나눠가면서 어디 수혜를 입거나 화재를 입거나 그러면 달려가가지고 도와주고 이렇게 또 일을 한 번씩 또 절에 와가지고 또 서로 시간 내서 자기 봉사조 되면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옷을 만들진 않잖아요. 여러분이 쌀을 생산하진 않잖아요. 쌀을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농부가 쌀을 만들고 옷을 짓는 사람 옷을 따로 짓고 집을 짓는 사람 집을 따로 짓고 각자 하면서 각자가 각자의 역할들을 하지만 그 각자의 역할들 하는 속에서 서로 공생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서로가 서로를 돕는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이게 사회 연대주의 그래요. 서로 연대해 산다. 특히 우리 호모 사피엔스들은 서로 연대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체예요. 사피엔스만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연계도 똑같이 그런 기생과 공생의 과정을 거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진화론 틀렸고 사회 진화론 또 틀렸고 이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생물 진화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사회 진화하는 그런 과정도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들은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서로 연대해 있다고 하는 서로 상관하고 있다는 서로 의지하고 있고 서로 관계 맺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이런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가져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옷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쌀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집을 짓는 것도 아니지만 나는 집에서 살고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살고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우리 인간 세계는 완전히 서로 의지하고 살고 있는 거죠. 서로 완전히 내가 타에 의지해서 내 삶이 유지된다면 타를 부정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좌익에 의지해서 우익이 살아남아. 요즘 사회가 지금 막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난리죠? 근데 생각해봐. 좌에 의지해서 우가 살고 우에 의지해서 좌가 살아.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감정적으로는 잘 안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좌와 우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해 있어요. 왼쪽 바퀴하고 오른쪽 바퀴가 두 개 있어야 수레가 제대로 반듯하게 서 있는 것처럼 좌우는 항상 함께 있어요. 얘를 죽여버리면 나 혼자 살 것 같지? 못 살아요. 못 살아. 한 600만 년 전에 우리 조상이 처음 생겨났어요. 그게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야.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해가지고 뇌 용량이 점점 커져왔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빨리 적응하고 변화된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뭔가를 빨리 판단하고 해야 되니까 살아남으려면 생존하려면 적자 생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 적응하고 빨리 변화하고 이 변화를 빨리 판단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뇌 용량이 점점 커져왔어. 그러다가 우리가 사피엔스 계열이거든. 이 사피엔스 계열에 와가지고는 뇌 용량이 커지는 게 멈췄다는 거야. 뇌 용량이 커지는 게 멈췄대요. 왜 멈췄는가를 연구해 봤더니 그 전에는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일을 예측하고 하는 것들을 그 본인이 다 했어. 근데 이 호모 사피엔스는 저 혼자 다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나눠 갖는 거야, 나눠. 집 짓는 건 네가 기억하고 옷 짓는 건 네가 기억하고 쌀 짓는 건 네가 기억하고 행정 업무 하는 건 네가 기억하고 이렇게 나눠 갖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뭐 해요?
연대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사회 연대주의 얘기했죠? 그래서 용량을 더 이상 키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량을 더 이상 키우지 않고 각각 특화되어 있는 걸 기억하면서 그 다음 작업은 뭘 하겠어? 네트워킹을 하는 거예요. 조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종 중에 인간하고 99% 유전자가 같은 게 고릴라 침팬지인데 이 고릴라 침팬지가 가장 큰 무리를 이루는 게 한 150마리 정도가 가장 큰 무리를 이루어요. 무리 이루고 사는 게. 여러분 뭐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친구들 봐봐. 몇 마리나 모여 살아요. 되게 호랑이는 저 혼자 살죠. 시라소니도 저 혼자 살고. 사자가 대충 한 10마리 정도 모여 살면 많이 모여 살죠. 근데 고릴라 침팬지는 적으면 50에서 많으면 최대로 몇 마리까지 모여 사느냐. 그 사회를 이루어 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150마리까지 이루어 살아요. 150명이면 우리 군대로 얘기하면 한 개 중대 정도 돼요. 한 개 중대. 군대로 얘기하면 한 개 중대. 근데 인간의 조직화의 크기는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한 나라를 이루고 살잖아, 한 나라를. 지금 우리나라는 5천만을 이루고 살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1억 5천이 모여 살고, 미국 같은 경우는 2억 5천이 모여 살고, 이걸 조직화해서 사는 거예요. 중국은 뭐 한 13억이 모여 사니까, 그걸 조직화해서 살잖아요. 이렇게 조직화하는 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각자 뇌 용량을 더 이상 키우지 않고, 각자가 맡은 역할들을 하면서 이것을 네트워킹 해가지고 조직을 잘 만들어서 이루어가 사는 게 이게 우리는 이 사피엔스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서로 연대해서 살아야 된다.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종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충돌하고 서로 좀 다투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비록 더 크면 전쟁도 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서로 의지에 있고 서로 관계 맺고 있고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에게 연대해 있는 그런 종이기 때문에 서로 화합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종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내가 무슨 뭐 사회학자도 아니고 이렇게만 얘기 끝내면 법문이 아니잖아요. 자,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얘기해가지고 서양 사람들의 인류의 의식 구조를 완전히 바꾼 획기적인 그런 이론을 내놨다라면, 그래서 신이 아닌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이 생물종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면,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신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고, 찰스 다윈 아까 얘기했잖아요. 19세기 사람이지만 부처님은 이미 BC 6세기 사람이라니까. 2500년 전에 이미 신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거나 창조되거나 관리 감독되는 게 아니고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서 머무르고 인연에 의해서 변해가고 인연에 의해서 사라져간다고 하는 이런 영계의 이치를 밝혀보시고 그걸 드러내 보여줬어요. 이미 2500년 전에.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제 지금 하는 얘기는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하는 얘기는 중요한 얘기예요. 다른 짓 하지 말고 잘 들어요. 생물 진화론이 됐건 사회 진화론이 됐건 전부 다 뭐가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렇잖아. 생물 진화론도 뭐가 있는 것에서부터 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진화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생물 진화론, 사회 진화론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걸 잘 이렇게 분석해 봤더니, 너희들이 이렇게 생존 경쟁이고 적자 생존이고 이렇게 하면 살지만 또한 사회 연대해야 사는 이런 존재들이다라고 이렇게 밝혔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양의 철학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뭔가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근데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연기법을 꿰뚫어 봄으로 말미암아서 뭘 보셨냐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지개도 얘기하고 달그림자도 얘기하고 신기류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모양도 있고 이름도 있고 작용도 있는데 거기 가면 그건 실제로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얘기할게. 모양도 있고, 모양이 있으니까 그 모양에 따르는 이름도 있을 거 아니야. 모양도 있고 이름도 있고 작용도 있어요. 근데 모양도 있고 이름도 있고 작용도 있는 거기에, 그것에 가보면 실제로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게 없어. 인연 따라 이루어진 것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은 있는 것처럼 보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름도 있고 모양도 있고 작용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분석해보고 그걸 근원에까지 가봤더니 그런 것은 없어. 이게 연기법,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내가 좀 전에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머무르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변해가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사라져간다라고 하는 요 연기법을 보셨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 그게 신이 만들었건 아니면 진화론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건 어떻게 생긴 것이건 간에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철학이 됐건 종교가 됐건 뭐가 됐건 다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는데, 부처님께서는 영계의 이치를 꿰뚫어 봄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지금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실제로 있는 거냐? 라고 하는 더 근본적인 것을 보셨어요. 네가 지금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게 진짜 있는 거냐? 그러니까 또 반지 빠른 사람은 또 IQ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그래. 없습니다. 또 이래. 있다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너 진짜 있는 거냐? 라고 하니까 아니요 부처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부처님께서 너 없다고 얘기하는데 너는 뭐를 봐서 없다고 그러냐? 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또 머리 또 한 번 더 굴리는 사람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또 이래. 그 옆에 있다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한구탱이 때리거든. 물론 부처님은 폭력을 하시는 분은 아니고 깨우침을 주셨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라고 하니까 바로 깨우침을 주셨어.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서 동시에 없을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이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 주둥아리를 딱 쳐라. 또 한 소리 얻어 들어. 무슨 얘기냐? 모든 철학과 종교와 사상에서 전부 다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것을 규명해냈는데, 부처님께서는 네가 존재가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만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어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것이지, 그것은 있다커니 없다커니,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커니, 아니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런 말 자체가 붙을 때가 없다는 것을 네가 지금 알아봐야 된다. 그 존재의 근원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이 됐건 창조론이 됐건 좌가 됐건 우가 됐건 너희들이 지금 좌우로 나눠가지고 지금 막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지금 뭐 손가락질하고 사태질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뭔가 실제로 있다고 여기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말 듣고 그러면 없는 건가? 이렇게 가도 여전히 한 방망이 맞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연기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있고 없음,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훤칠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중생들이 도대체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살고 있더라. 지금 그 말. 부처님은 정말 완전히 혁명적인, 우리 의식의 혁명을 가져다 주신 그런 분이에요. 모두가 다 존재가 있다라고 여기고 살고 있던 그런 시대에 그런 것은
네가 있다고 여긴 게 정말 있는 거냐? 네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진실로 없는 거냐? 라는 것을 보고 근원으로 돌아오게 만드셨던 분이 부처님이시다. 그 가르침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것이다. 지금 이 말. 여러분, 우리들이 뭐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전부 다 지구의 기생에 살고 있죠? 아니요? 뭐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아까 우리 기생충 얘기했는데 우리 전부 기생충이에요. 기생할 때 그 기자가 붙을 기자 이렇게 붙어 산다 그 말이에요. 전부 지구에 지금 붙어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니까. 우리 전부 기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라고 하는 것에 기생하고 있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근데 멀리 저 은하에서 보면은 우리 지구 보여, 안 보여? 티끌만큼도 아니야. 그 티끌만큼도 아닌 곳에서 지금 막 서로 막 지지고 볶고 막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제발 덕분에 근원으로 돌아와서, 내 존재의 근원이 뭔가를 좀 빨리 알아봐라. 영기적 존재였구나. 내가 지난주에 나무가 있고 태양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인연, 태양과 나무라고는 이런 인연에 의지해서 있는 존재들은 전부 다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들이 전부 다 지금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름도 있고 모양도 있고 작용도 있지만 그것은 전부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에요. 기생에 사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일 뿐이라고 하는 것. 그 근원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전하길 축원드립니다.